안녕하십니까. 총이치 수업을 듣고 있는 2학년 조재섭입니다. 제가 어제 공놀이를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다리를 다친 김에 이렇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과제도 할 수 있고, 교수님께서 내주신 이 총이치 개인 트리 제작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다리를 다친 게 긍정적인 면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기분도 좋고 자꾸만 놀러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었는데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총이치 개인 트리 제작 과정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총이치를 할 때, 제작할 때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데, 이 개인 트레이가 무엇이냐면은 그 기성 트레이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환자의 구강 내에 딱 인상을 뜨려고 기성 트레이를 넣으면은 이게 구강마다 다 구조가 다르니까 맞지가 않는 게 많아요. 네, 사실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레진을 이용해가지고 무치하게 환자의 개인마다 다른 인디비주얼한 트레이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개인 트레이가 정확히 뭐냐면은 환자의 예비 인상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환자 개인의 구강 조직 상태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그 최종적인 기능 인상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개인 트레이라고 해요. 이거를 잘 진짜 제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개인 트레이를 만들고 그 덴처를 다 이렇게 완료를 했는데 그게 환자 구강 내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다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개인 트레이부터 정확히 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집중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우선 상악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과정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제작 과정을 크게 하나, 둘, 셋, 넷,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크게 나눈 거고, 따로 세부적으로 나누면은 첫 번째로 그 무치약 모형이 있잖아요. 그 모형에다가 연필로 외형선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 거를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작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외형선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 외형선을 왜 그려주냐, 또한 외형선을 어떻게 그려주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외형선 그려주는 게 나중에 이게 레진을 삽입하고 이럴 때 환자 구강 내 근압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간 확보를 위해 후연 부위에 2-3mm 짧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상악은 그 연구 모형상 이 모형에서 구강 전정보다 2-3mm를 짧게 표시하고, 하악은 또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하악은 가장 깊은 곳에서 2-3mm를 짧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렇게 짧게 표시하냐, 나중에 환자 구강 내에 압잡을 했을 때 2-3mm 짧아야지만 후연부에 나중에 레진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진이 아니고 인상제가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후연 부위에 2-3mm 짧게 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탁 이렇게 알맞도록 근압 형성을 하려고 짧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 모형이 점 보이시죠? 점이 뭐냐면은 티슈 스탑이란 거를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게 견치랑 양쪽 구치부에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또 티슈 스탑이란 게 뭐냐, 이게
땅땅땅땅 네 군데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그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압접하고 티슈 스탑을 형성하는데, 이게 균일한 두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 인상 3D를 제작할 때 인상제가 차지할 만큼의 공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인상 쓸 때 움직임도 방지하고, 뭐 4개의 기둥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 해가지고 이게 탁 고정을 시키는 거죠. 네, 그렇고, 네, 두 번째로 그 연필로 선을 그었으면은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로 압접을 하고 티슈 스탑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압접을 할 때 뭐 알콜 램프나 아니면 그 가스토치 같은 걸로 연화를 시켜가지고 압접을 하는데, 이게 뭐 아예 뭐 젤리처럼 이렇게 말랑말랑 물 흐를 정도로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뭐 돌처럼 딱딱한 상태에서 이렇게 억지로 압접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적당하게 연화가 됐을 때 그때 손으로 가운데서부터 가장자리를 이렇게 밀면서 압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 연필선 티슈 스탑 형성한 데에서 이렇게 네 군데를 메스로 4에서 5mm 정도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이렇게 압접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 레진을 이용해 가지고 압접을 시켜야 돼요. 상악을 만들 때 여기 쓰는 레진이 뭐냐, 이게 장합 레진인데, 자가중합 레진은 그 리퀴드랑 파우더를 이렇게 믹싱을 하면은 스스로 굳거든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레진인데, 그 주의점이 있어요. 그거 할 때 손에다 바세린을 꼭 바르셔야 돼요. 네, 레진을 믹싱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하는데, 처음에 바세린 안 발랐더니 완전 끈적끈적 해가지고 뭐 참 이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맞아. 바세린을 꼭 바르고, 끈적끈적 해가지고 참 당황스러워서 어쩔 바를 몰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 보시면 이렇게 막 울퉁불퉁 하거든요, 이게. 이게 나중에 제작할 땐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압접을 하고, 그 믹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압접을 시키는데, 여기 그 꼬다리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손잡이에요. 손잡이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제작을 하냐? 나중에 저희가 이걸 제작하고 그 진료실로 보냈을 때 의사가 이렇게 딱 상하게다가 이렇게 환자 구강 내에 넣어봐야 되는데, 뭐 손잡이 같은 게 없으면은 이렇게 마땅히 잡을 때가 이렇게 딱 들어가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손잡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45도의 각도로 예를 들어 오리가 오리 모양이라 해야 되나? 한강에 있는 오리배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손잡이까지 제작한 상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리를 이렇게 해봐요. 잘 안 빠지거든요, 이게 되게. 그래서 네, 되게 잘 안 빠져요. 참,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살살살살 해가지고 하면 잘 빠지니까 쉽게 뺄 수 있을 겁니다. 네, 상악, 여기까지 상악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 하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악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 시작할게요. 상악이랑 뭐 처음 똑같습니다. 이거는 하악 그 모형에다가 연필로써 또 외형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티슈 스탑도 그려주고요. 이 사진에는 티슈 스탑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견치부와 양쪽 구치부에다가 4, 5mm에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또 제가 연필 선을 이거 그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릴 때 좀 쉽게 하는 방법이
가장 깊은 곳에다가 먼저 이렇게 탁 그려놔요. 딱 그거는 그냥 그 선 따라서 쭉 가면 되니까 충분히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위로 그 가장 깊은 곳에 그거를 라인을 딱 보고 거기서 2, 3mm 높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뭐 손을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사람도 충분히 올바르게 그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2번으로 역시 베이스 플랫 왁스를 앞접을 시켜줍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쪽 부위 이런 데는 다 이게 잘려나가는데, 여기도 원래는 붙였었는데, 예, 상하에 다르게 하하겐 여기 혀가 있죠. 혀가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똑같이 이렇게 상하게를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 이게 메스로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그럼 여기 이쪽 부위만 이렇게 왁스가 앞접이 되는 거고요. 여기 티슈 스탑 형성된 거 여기 있습니다. 근데 제가 티슈 스탑을 좀 잘라갔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좀 크게 형성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조그만 점 마냥 이렇게 턱턱턱턱 해놨었는데, 적어도 4, 5mm에 조금은 크게 4, 5mm 곱하기 4, 5mm니까 좀 면적이 25mm 정도 되는 사각형을 티슈 스탑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울긋불긋 이렇게 한 대가 있어요. 이거 좀 진한 부분, 노란색이 좀 진한 분리제를 바른 거예요. 여기다가 이 모형에 건조된 모양에다가 분리제를 발라가지고 이렇고요. 분리제 바르는 사진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상하기랑 똑같죠. 그 다음 3번으로 광중암 레진을 이용해서 이게 보면은 그 자가중암 레진 그건 약간 좀 누리끼리한 색이었는데 색깔이 조금 더 아름답죠. 좀 핑크색인데, 그 자가중암 레진이랑 광중암 레진의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할 거고요. 아무튼 이거는 바세린을 손에 안 발라도 되겠더라고요. 조작하기도 조금 더 용이했고, 아무튼 광중암 레진을 이용해서 앞접을 시켜줍니다. 이 광중암 레진은 빛 광자니까 빛에 의해서 레진이 굳는 건데, 뭐 빛을 오래 이렇게 자주 노출시켜가지고 빛을 쐬게 되면은 제작하는 시에 이게 굳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 레진을 앞접한 후에 손잡이와 환자 구강 내 균일한 힘으로 넣기 위해서 보조 레진을 형성해 준다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레진을 이렇게 앞접하고 손잡이까지는 뭐 똑같죠, 상악을 제작할 때랑. 근데 요거 조그맣게 첨상으로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게 뭐냐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자, 하악에다가 손잡이로 이렇게 탁 넣었어요. 넣었는데 손잡이 넣는데 이 끝쪽 부분이랑 뭐 이런 데 힘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손잡이만 들고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요 보조적인 레진의 장치를 이용해서 여기 균일한 힘으로 구강 내에 이렇게 탁 앞접을 할 수 있게 형성을 해준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이런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기가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그 술자가 편하도록 하는 게 하나의 아이디어니까, 역시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세상을 살아남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뜬금없이 하게 됐고요. 네, 그 다음은 완성입니다. 완성된 상악 개인 트레이인데, 상악은 자가중암 레진이었고 하악은 광중암 레진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모형을 학교에 놓고 오는 바람에 같이 찍은 사진은 아쉽게도 없고요. 네, 이게 설명드린다는 건데, 자가중암 레진과 광중암 레진의 장단점이에요. 자가중암 레진으로 이용해서 상악을 제작했는데, 자가중암 레진의 장점은 빠른 시간에 제작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빨리 굳으니까. 이게 뭐 좀 아이러니한 건데, 단점을 꼽으면은 끈적끈적 해가지고 바세린 없이는 좀 제작이 힘들고, 레진이 빨리 굳어가지고 숙련도가 좀 필요해요.
저희 학생같이 초보자들은 이게 좀 빨리 굳어가지고 매끈하게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당황했었는데, 장점이자 단점인 거죠. 빠른 시간은 제작할 수 있고 대신 빨리 굳고, 네, 반대로 광중암 레진은 천천히 이게 좀 신중하게 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형이 제가 제작을 했을 때도 상악보다는 하악 모형이 조금 더 이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것도 장점이다 단점은 역시 시간면이네요. 단점은 굳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열을 빛을 쐬줘야 되니까 그 초록색 빛인가 광주압기가 필요하단 거예요. 근데 이 광주압기에서 뭐 좀 방사선 같은 건가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빛을 쐬고 있지 않은 백내장이 이랬나 뭐가 걸린다는데 빛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계가 다 굳으면은 시간이 되면 알아서 전자레인지 마냥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좋은 기계다라 생각을 했고, 네, 아무튼 되게 간단하게 총이치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해보았는데 무척 재밌네요. 지금 이게 방에서 노트북 하나 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노래라도 부르고 싶고, 이게 MC가 된 것 마냥 말이 술술 나올 수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뭐 그거는 뭐 이 총이치 제작 과정,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막히지 않고 술술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이유는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게 그 어떠한 이런 강의를 하시고 항상 피드백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게 복습이 다 되고, 되게 되게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그런 마냥 주입식 교육이 아닌 생각하는 교육, 그런 거에 교수님께 정점을 이루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저는 이렇듯 또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또 학교 앞에서 좀 살고 있는데 이제 또 다시 원래 살던 서울 집으로 오늘 가야 하는데 정말 힘이 드네요. 다리가 다쳐가지고. 뭐 아무튼 좋습니다. 월요일날 또 교수님께서 총이치 이론 강의하시는데 빨리 듣고 싶고,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특히 이 이메이지란 프로그램이 진짜 완전 편해가지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저는 이게 테마를 정했는데 왜 이게 PC방에서 제작을 했는데 PC방에서 할 땐 테마가 정해져가지고 제작해서 저장을 했는데 여기 집에 오니까 하얀 백지 마냥 배경화면이 다 없어졌는지 뭘 잘못 눌렀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요즘 날씨 좋은데, 네, 교수님은 역시 자기관리 같은 거 되게 탁월하시고 하시니까 뭐 일교차에 의해서 감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그에 맞춘 수준 높은 학생으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2학년 조재섭입니다.